위치 관계 시뮬레이션. 여러분, 요 랩은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up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 up이라고 쓰이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 up이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약간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골치 아픈 부분이 프로그래밍의 그 과정이 어려운 것보다 약간 알고리즘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면 잠깐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꼭 풀어주시면 또는 꼭 한 번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원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예를 들어서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다면 어쩔 때는 이렇게 두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자, 이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 밖에서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어쩔 때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무려 6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많지요. 자, 이 6가지를 우리가 관계를 파악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거북이가 무엇을 하면 두 원을 그려줘요. 두 원을 그려주고 얘네들의 관계가 만나지 않고 내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약간 살짝 질리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신 거라 이 정도만 하셔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용자로부터 2개의 원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자, 2개의 원은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어요. 자, 이 입력은 우리가 전에 했던 터틀의 텍스트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쉘창,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는 쉘창에서 인풋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인풋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자, 중심 좌표, 원의 좌표, 중심 좌표를 받고요. 원의 반지름 정보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원과 작은 원의 정보를 받으면 우리의 터틀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 단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훨씬 더 쉽게 만든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단계로 보면 큰 원과 작은 원의 좌표와 반지름을 입력받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터틀 그래픽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건데요. 자, 요 1번과 2번이라 한다면 1번과 2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먼저 하셔도 되고 2번, 1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큰 원과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이건 터틀 그래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주 용이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계산 후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자, 계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말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는 흘러갑니다. 문제는 흘러가고요. 자, PPT에서 잠깐 더 추가적인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각의 단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의 좌표와 반지름을 입력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좌표와 반지름의 변수명을 잠깐 정해 볼까요? 자, 큰 원 중심의 좌표는 x1과 y1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r1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원 중심 좌표 x2, y2, 작은 원의 반지름은 r2로 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입력을 받고 그 다음 터틀 그래픽까지 사용하는 이 부분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면 저는 이 부분은 큰 원을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작은 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모두 정수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정수 형태로. 자, 각각 아까 전에 우리가 정했던 변수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 부분은 터틀을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실행을 하면 이제 이 부분까지만 이 부분에 입력을 받기 위한 정보가 있는데요. 마저 원까지 그리고 원까지 그리는 코드를 입력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원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잠깐 이 코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큰 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큰 원의 정보를 받으면 그 원을 자, 그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중심 좌표로 이동을 해서 x1과 y1까지 이동을 하려면 당연히 거북이 흔적이 생기면 안 되죠. 펜업을 해주고 해당 중심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을 내리고 서클에서 원을 자, 반지름의 길이만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북이가 그림을 잘 그려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저는 1,1하고 큰 원의 반지름은 100이라고 자, 작은 원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잘 관찰을 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지금 1,1이고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이라고 계산된 곳에서 반지름이 100인 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런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1,1인 게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얼만큼 y 좌표로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그러면 1,101인 곳에서 자, 이 원은 중심 좌표가 1,1이 아니라 1,10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중심이 1,1인 원을 그리고 싶으면 좀 더 특별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원을 그릴 때 내가 지정했던 좌표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는 시점은 반지름 많고 y좌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려오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좌표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y좌표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준 것이 준 곳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저는 yy1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x1, yy1 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줘야지만 그 원의 중심 좌표는 제가 지정해준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은 맨 처음 중심 좌표가 제가 입력한 중심 좌표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는 특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중심 좌표가 되려면 거북이는 이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y좌표에서 반지름만큼 빼주고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체계처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거북이가 움직이는 과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중심좌표 가서 다시 그리는 위치로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원의 관계를 텍스트로만 뿌려주면 됩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 이런 그림을 6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관계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모든 관계를 일일이 저는 따졌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자, if에서 distance 가는데 잠깐 보시면 큰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했어요. 여기 뒤에서 쓰일 큰 원의 반지름은 R1. 자,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R2라고 했고요. 자, 두 원의 중심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distant라고 이렇게 dist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식을 우리가 좌표를 알게 되니까요. 자, x1에서 x2를 빼고 우리 두 점 사이 피타고라스 방법을 이용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예전에 한번 우리도 구해본 적이 있죠.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x좌표에 자, x1, x2의 요 거리의 제곱과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x1, 제가 y1이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을 x2, y2라고 했을 때 x1, x1, x2의 거리, 그 다음에 y1에서 y2를 뺀 거리를 제곱해서 이 거리가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자, 더해야 되죠? y1에서 y2를 제곱한 것을 자, 루트 씌워주면 이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의 제곱도 똑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디스턴스에 대한 식은 요 앞에서 이미 구해졌다고 가정 후에 자,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으로 나왔다는 거는 자, 두 원은 동심원이라는 거예요. 자, 원이 자, 중심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만 관계를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가 0이 아닌 L if 해서 자, 이 관계를 보면 자, 큰 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두 거리가 D의 거리가 약간 이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R1에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니 이 거리와 같아요. 그 얘기는 안에서 이렇게 내접한다는 얘기예요. 내접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자, 두 점 사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그 다음에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합한 값 사이에 이 디스턴스가 존재를 하면 두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A, 자, C가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관계가 있다 하면 이렇게 수학에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파이썬은 너무 편하게 수학이랑 똑같이 써도 그 관계를 파악을 해줍니다. 너무 편하죠? 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 이 두 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요 거리가 두 원의 무엇이에요? 합보다 크면 만나지 않고 외부에 있고요. 그 다음 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자, 디스턴스랑 같게 되면 내접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뺀 요 차이가 디스턴스가 그것보다도 작으면 만나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 이렇게 엘if로 따지고요. 엘셀에서는 딱히
메시지를 뿌리지 않겠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코드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은 루트가 되는 거죠. 제곱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디스턴스, 각각의 디스턴스 값에 따라서 이 순서를 이제 이렇게 저는 갖습니다. 비교를 해서 두 원의 관계에 대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else는 필요하면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6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else는 하지 않고 이대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체계처럼 0,0, 100 하고 10,10 하고 자, 반지름은 50을 해주면 자, 거북이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만나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